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작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그 항소심 판결문, 그게 8월 24일 날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탄핵한 핵심 세력인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묻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것은 2017년 작년 3월 10일입니다. 이 결정에 분노한 저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7년 3월 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누굽니까? 제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용,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 8명의 이름을 우파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 8명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서 2017년 4월 7일에는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총 1억 4,38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장 맨 앞부분에 저는 헌법재판관 8명의 불법 행위를 4가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헌법재판관 8명입니다. 피고들은 첫째,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였다. 둘째,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결정으로 오히려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셋째, 헌정사상 초유인 피고들의 결정에 반발하여 일반 국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국민 저항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은 마음의 병을 얻어 불멸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넷째, 피고들의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져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훼손하였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된 그 이유를 이 4가지로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이 민사소송에 애국국민 479명이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에서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도저히 그 어떠한 금원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어도 원고 우종창의 경우에는 금 100만원, 국민 개개인의 경우에는 금 10만원씩 총 1억 4,38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고 제가 청구 취지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형사고발과 이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7년 3월과 4월 무렵에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은 그때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은 제가 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아직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때,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쯤 그때 재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을 시작하겠다 해서 재판이 그동안에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드디어 대통령 항소심 판결문이 금요일날 나오는 겁니다. 항소심 판결은 대통령 사건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최종 판단입니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판단한 그 법리들을 그게 위반한지 아닌지, 법률적으로 위반한지 안 한지를 살피는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항소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하는 즉시 저는 항소심 판결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비교 분석해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책임 추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탄핵 결정문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냐, 그 판단의 잣대가 바로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자, 먼저 제가 민사소송부터 시작을 합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동안 재판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재판부에다가 재판 날짜를 지정해 달라 하는 기일 신청서를 제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이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언제 재판을 열겠다 하는 날짜가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사건 번호는 2017 가단 그리고 33078입니다. 2017 가단 33078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이 사건 번호를 치시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사건 번호를 치시고 그리고 당사자 안에 원고 제 이름 쳐도 되고 그리고 소송에 참여하신 479명의 이름은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분 이름들 직접 쳐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재판 진행 과정을 사건 진행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작과 함께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형사고발장 다시 제출할 겁니다. 이미 한 번은 제가 물론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소위 항소심 판결문도 없었고 판단의 잣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 없다 해서.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 나왔습니다. 그런 판에는 제가 다시 형사고발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 판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항소심 선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아니 질재판 왜 하느냐? 하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탄핵 결정문에 적시된 대통령 탄핵의 근거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공익실현 의무 위반, 이게 헌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이것은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뭐냐? 비밀 음수,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음수 의무 위반, 이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이 세 가지 근거로, 이 세 가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공익실현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탄핵 결정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탄핵 결정문 이미 1년 전 일이니까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이 거짓과 진실을 통해서 대통령 사건의 실체를 제가 수사 기록과 소위 재판 기록을 근거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설명을 감안하시고 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미르와 K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였다. 이어 최서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미르와 K스포츠의 임원진이 되도록 하여 최서원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결과 최서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WK를 통해 위 재단을 이권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최서원 등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다. 이게 탄핵 결정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헌법재판관들, 이 탄핵 결정문을 쓴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 언론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보도한 쓰레기 기사들, 그러니까 언론의 허위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된 허상, 실상도 아닌 허상을 쫙 소개하고, 그리고 검찰 공소장 내용 그대로 나열한 겁니다. 이게 무슨 사실관계를 근거한 겁니까? 이 탄핵 결정문이. 심지어 탄핵 결정문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KT, 한국통신, KT에 최수원과 관계있는 이동수 신혜성의 채용과 보직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탄핵의 한 사유가 된다. 이래 돼 있어요. 자, 이 KT 인사 부분, 이 부분은 1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탄핵 결정문 이 내용이 왜 이런 사실관계에서 허술하고 그 사실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서두른 거 어느 정도 서둘렀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게 2017년 3월 31일이고 재판에 회부된 게 2017년 4월 17일입니다.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온 게 2018년 4월 6일입니다. 자, 1심을 재판하는데 장장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 국회의 그 탄핵소추 그 심판 청구서 그 청구서를 접수를 한 지 81일 만에 심리를 끝내고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이 장장 1년 걸렸는데 아니 헌법재판소가 그 중요한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을 81일 만에 끝냈습니다. 자, 양쪽의 그 심리 기한만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졸속했는지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서둘렀을까요? 뭐 겉으로 드러난 이유로 이렇습니다. 이정미 그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강박한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근거는 뭐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탄핵 결정문 낭독하고 3일 후에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임기 만료 3일 앞두고 이정미 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엄청나게 서두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임기하고 관련이 되고 또 대통령 사건은 지금 형사소송이 진행되니까 이럴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하는 규정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피청구인, 이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구인은 국회,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를 말하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동일한 사유,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헌법재판관들은 당연히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해서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게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그들의 역할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이 민형사 책임도 묻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왜 재수사를 해야 되는지 그 근거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